반려동물과 즐겁게 살기. 슬기로운 반려생활. 이 반려동물을 건강하고 지혜롭게 키우기 위한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원헬스 동물의료센터 노태균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2주가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세월이 정말 빠르네요. 그동안 잘 예, 지내셨어요? 너무 빠릅니다, 진짜. 벌써 5월 중순입니다. 네. 예. 안 그래도 요즘 병원에 오시는 보호자분들도 세월 빠른 것도 있고 우리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또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그런 건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오는 분도 좀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그 나이가 있는 애들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노령 반려동물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딱 필요한 이 시기에 예. 필요한 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사람과 다르니까 이 반려동물의 노령의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이거부터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사실 이게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근데 수의학적으로 노령의 기준을 딱 몇 살부터라고 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근데 미국 동물병원 협회의 최신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개의 경우에는 품종별로 예상 수명의 마지막 25% 시점부터 시니어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대형견 같은 경우는 대략 한 7, 8세 전후부터 노령견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소형견 같은 경우는 10세 전후부터가 노령견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 대형견이 사실 노화가 그러면 빠르다라는 거잖아요. 예, 아무래도 체격이 좀 큰 애들이 노화가 조금 더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양이는 어떤가요? 고양이는 기준이 비교적 좀 명확한 편인데요. 네.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는 10세 이상을 노령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실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사는 애들은 20세 가까이 사는 경우도 있어서 노령 관리 기간이 좀 굉장히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사람도 사실 뭐 그 생명은 언제까지다 이렇게 정해진 게 없는 것처럼 맞습니다. 숫자로 딱 정해지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예. 근데 요거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노령이 되면 어떤 변화들이 있나요? 지난번 건강검진 편에서 네. 활동량 감소나 물 많이 마시는 것 그리고 체중 변화 같은 신호들을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네. 오늘은 그보다 조금 더 놓치기 쉬운 것들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수면 패턴의 변화입니다. 하루 대부분을 자는 것 자체는 노령에서는 좀 자연스러운 변화인데요. 네. 그런데 자다가 이유 없이 깬다든지 밤에 갑자기 운다든지 짖는다든지 혹은 멍하니 한 곳을 바라보거나 방 안에서 방향을 잃은 것 같은 행동이 나타난다면은 네. 곧 단순한 노령이나 피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예, 인지 기능 저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통증 신호인데요. 강아지나 고양이는 통증을 좀 잘 숨기는데 쩔뚝거리지 않아도 관절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계단 앞에서 주저한다든지 앉고 일어서는 동작이 좀 느려진다든지 네. 특정 부위를 만지려면 몸을 피하거나 혹은 또 으르렁댄다든지 하면은 통증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이걸 나이가 들어서 느려진 거겠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또 세 번째는 털과 눈의 변화인데요. 털의 윤기가 줄고 피부가 좀 건조해지는 거나 혹은 눈이 뿌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노령에서 좀 흔한 변화인데요. 네. 특히 눈이 뿌옇게 변하는 건 백내장이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이 생기게 되면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 네. 시력이 떨어지면 낯선 상황에서 불안해한다든지 갑자기 공격성을 보이는 행동 변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아파도 참는다, 통증을 숨긴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천사인 것 같아요, 정말. 예. 그만큼 보호자들이 평소에 잘 세심하게 봐야 된단 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이런 변화들을 조금 더 한번 세심하게 관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그러면 또 노령 반려동물에서 특히 좀 주의해야 될 그런 질환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보통 이제 강아지에서 가장 흔한 건 골관절염입니다. 네. 노령견의 상당수가 어느 정도의 관절 통증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통증 신호들이 여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관절염은 완치보다는 통증 관리와 진행 억제가 치료의 목표입니다. 체중 조절과 관절 보조제, 수의사 처방 진통제가 함께 사용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인지 기능 장애 증후군이 있는데요. 사람의 치매와 매우 유사한 질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야간 울음이나 방향 감각 상실이나 멍한 행동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또한 가족을 못 알아본다든지 화장실 실수가 갑자기 는다든지
평소와 다르게 무기력해지기도 하는데요. 완치는 어렵지만 조기에 발견하면은 진행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환경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니 왜 그 사람도 치매 조기에 발견을 하면은 예, 약을 좀 이렇게 쓰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려견들도 똑같은 건가요? 반려견은 특히 치매에 좀 특화되는 약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조금 더 효과가 좋은데요. 초기부터 중증만 빼고는 초기부터 중등도 치매까지는 효과가 좀 많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또 다른 질환이 있다면요? 세 번째로는 심장 질환이 있는데요. 특히 승무판 폐쇄부전증입니다. 소형 노령견에서 좀 많이 흔한 질환인데요. 심장의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혈액이 역류하는 질환입니다. 네. 마른 기침을 자주 한다든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 보이거나 잇몸이 창백해 보인다면은 심장 청진과 엑스레이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 발견을 한다면은 약물로 진행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기침하면은 감기겠거니 하면 안 되겠네요. 이게 심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노령견 같은 경우는 물론 호흡기 질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만성 기침 같은 경우는 심장 문제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기침이 운동 후나 누워 있을 때 좀 심해진다면은 네. 심장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의할 거는 만성 신장 질환입니다. 고양이는 항상 그 신장 질환을 말씀을 하시네요. 예, 노령 고양이 사망 원인의 이제 그 최상위를 차지하는 질환인데요. 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네. 혈액 검사 없이는 발견이 어렵습니다. 물을 갑자기 많이 마시거나 구토가 잦아지거나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한다면은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고양이는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습니다. 네.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는 질환인데요. 밥을 잘 먹어도 살이 좀 빠지게 됩니다. 활동량은 좀 많이 늘어나는데 네. 평소보다 많이 운다든지 흥분 상태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 질환은 혈액 검사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치료 예후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는 일단 어떤 증상이 안 나타나도 혈액 검사를 좀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네요, 꼭. 네, 그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네. 강아지든 고양이든 노령이 되면 6개월에 한 번 정도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전에 말씀드렸겠지만 그 강아지나 고양이 1년은 사람으로 치면 4년이 되다 보니까 6개월에 한 번 본다고 하더라도 사람으로 치면 2년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집에서 보호자들이 해줄 수 있는 어떤 그 환경 관리, 뭐 돌봄 이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예, 일단 첫 번째로는 바닥을 조금 개선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네. 바닥이 미끄럽다면은 관절이 약한 노령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시거나 네. 발바닥 털을 짧게 정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런 위험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소파나 침대를 오르내리거나 계단을 반복적으로 오르는 것이 이제 관절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경사로나 계단식 발판을 놓아 주셔가지고 네. 그런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특히나 고양이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충격에 좀 신경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기를 점검해 주는 건데요. 노령용 사료는 단백질의 질이나 관절 영양소나 칼로리 균형이 노령에 맞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주시면 좋은데 네. 다만 신장 질환이 있는 고양이처럼 특정 질환이 있다면 처방식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의사와 상의를 하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지 자극을 꾸준히 해주는 게 좋은데요. 인지 기능 장애를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추는데 환경 자극이 도움이 됩니다. 네. 강아지 같은 경우는 후각을 활용하는 노즈워크를 해준다든지 고양이라면 창가에서 바깥을 볼 수 있는 환경이나 혹은 간단한 퍼즐 장난감이 좋습니다. 네. 너무 격렬한 운동보다는 짧고 규칙적인 운동이 도움이 좀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잠자리 온도와 쿠션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노령 반려동물은 체온 조절 능력이 좀 떨어지고 네. 딱딱한 바닥에서 자면 관절 통증이 좀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보호자들이 항상 좀 잘 지켜보고 예. 또 이렇게 좀 잘 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보호자분들께 또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점들만 좀 짚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예, 이제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 나이가 몇 살인지 이제 또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조금 다른 눈으로 애들을 좀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뭐 더 오래 살자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지금 함께 있는 이 시간을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노령 돌봄의 진짜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반려생활 원헬스 동물의료센터의 노태균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0분.